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나날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26살이고 서울의 분주함 대신 강원도 평창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온 신임 국어교사예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늘 첨단 시설과 스마트 기기로 가득한 학교에서 일할 줄 알았지만 뜻밖의 이 작은 마을 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게 되었죠. 할머니가 이 마을에 살고 계셨고 사촌들이 저를 여기로 부추겼어요. 그래서 용기인지 아니면 절박함인지 모를 감정에 이끌려 이곳에 왔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과는 달리 이곳은 공기가 달콤하고 청명해요. 흙냄새와 풀내음이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지죠. 새로 빌린 집은 연한 노란색 외벽에 파란 창문이 달린 소박한 집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마치 세상이 갑자기 작아진 것만 같았죠. 그때 옆집 마당에서 처음 그를 봤어요. 그는 무심한 듯 톱질을 하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화에 흙 묻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두터운 팔이 그의 고된 노동을 말해줬죠. 그의 눈빛은 미소 없이 차갑고도 신중하게 저를 평가하는 듯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방금 이사 왔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해요. 서윤 씨, 라고만 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이름, 민준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죠. 처음 며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학교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지만 장난도 심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도시에서 온 낯선 나를 경계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주 마주쳤는데 그는 늘 대문을 고치거나 사료자루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의 눈빛은 멀리 하늘을 응시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침착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집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과일 바구니를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우리 마당에서 딴 딸기랑 산 딸기예요. 시장 과일보다 훨씬 신선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구니를 받았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미소가 절로 났죠. 고마워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시골에선 자연산이 최고죠. 그가 살짝 비스듬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서윤 씨, 이렇게 젊은 여자가 왜 이런 시골까지 오게 됐나요? 그의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는 직설적이고 돌직구였죠. 답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새로운 시각을 찾고 싶었어요. 라고 얼버무렸죠. 민준이 이해하는 듯했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진 않았어요. 민준과의 대화는 점점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는 가끔씩 실용적인 이유로 나타나 장작을 가져오거나 꽃다발, 꿀단지 같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처음엔 무뚝뚝하던 그가 점점 다가왔고 우리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과 숨겨진 의미가 자라났죠. 때론 건조한 농담에 웃음이 터지기도, 때론 깊은 말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가을이 내려앉으며 나무잎이 황금빛과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저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노트에 새로운 수업 계획을 적으려 했지만 마음은 산란했어요. 그때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타났고 나무 상자를 들고 다가왔어요. 과일 좀 더 가져왔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죠. 또 과일이요? 나 날씬하라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어요. 서윤 씨, 당신은 거의 안 먹는 것 같던데요. 그의 낮고 쉰 목소리가 제 가슴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상자를 받으려 했지만 그가 먼저 올라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의 갈색 눈동자가 제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흐르는 걸 느꼈어요. 민주는 오늘 무슨 생각해? 무슨 문제 있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숨을 삼키고 가볍게 대답했죠. 그냥 일 생각이에요. 가끔은 아이들에게 말과 이야기의 소중함을 잘 전하고 싶어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영상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보는지 댓글도 환영해요. 젊은 친구들은 가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처받지 말고요. 그의 말이 꼭 제가 듣고 싶었던 위로 같았어요. 그럼 민준 씨는 무슨 걱정 있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거죠. 땅, 농사, 동물들.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들, 그의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어요. 그 순간 나는 민준이 평범하지 않은 매력을 가진 남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얼굴엔 햇볕과 세월이 남긴 주름과 자국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진짜였고 그래서 더욱 특별했죠.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어요. 신선한 채소, 들꽃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 때로는 직접 기른 허브로 만든 꿀단지까지 건네며 우리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좁혀졌죠. 그의 행동은 때로는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를 웃게 만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인터넷 쇼핑을 가르쳐주려 했는데 그는 스마트폰을 마치 폭탄이라도 된 듯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가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냥 가게에 가서 사면 안 돼요? 그게 더 낫잖아요.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웃으며 설명했죠. 시간 절약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더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요. 시간 절약? 그게 뭐 하자는 거죠? 누가 내 물건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의 답변은 민준답게 직설적이고 고집스러웠지만 나는 그런 면모가 점점 더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는 낯선 현대 문명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고 그런 투박함 속에 순수함이 숨어 있었죠. 그냥 무서운 거죠. 이해 못해서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옆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무서워. 나는 맹소 때도 맞서봤는데 핸드폰 따위가 날 겁먹게 하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민주는 때로는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진실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어느 오후, 민주는 나를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느새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죠. 그가 사는 곳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아름다웠어요. 푸른 들판과 과수원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정말 멋지네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갑자기 강렬해졌고 나는 얼굴이 벌개지는 걸 느꼈어요. 얼른 시선을 돌렸죠. 여기서는 농사 말고 뭘 하세요? 내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관찰해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땅과 계절, 모든 것엔 리듬이 있어요. 난 그걸 존중해요. 사람들도요. 나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꼈지만 더 묻기 전에 그는 말을 바꿨어요. 같이 산책할래요? 과수원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무 사이 오솔길을 걸었어요. 과일 향기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가득했죠.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는 갑자기 내게 돌아섰어요. 서윤 씨, 진지하게 말할게요. 내 심장은 요동쳤어요. 뭐요? 나는 긴장하며 물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모은 듯 말했다. 난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아직 일은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천둥처럼 내 마음을 강타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민준 씨 좋아해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는 나를 당겨 키스했어요. 그 키스는 고요한 하늘에 내리친 벼락 같았어요. 뜻밖이면서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순간이었죠. 민주는 나를 꼭 끌어안았고 그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어요. 떨어져서 그의 눈을 바라보니 그 속에는 질문과 불확실성,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연약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실수일까? 그가 낮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완벽했어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널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넌 내 말문을 막아버리는구나.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때론 너무 생각하는 게 문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안도와 신중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서로의 존재를 음미했어요. 해가 점점 저물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사이,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집 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했고 그가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허브차를 마시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한 시간을 나눴죠. 여기서 평생 살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이 땅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내가 이어받았죠. 그의 목소리에 슬픔과 평온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왜 이 마을로 왔어요? 그가 내게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울 생활에 지쳐서요. 뭔가 진짜 같은 삶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그의 미소는 마치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게 몸을 돌렸어요. 서윤 씨, 난 말주변이 별로 없지만 당신이 내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는 오랫동안 내 말을 음미하다가 다시 나를 끌어당겨 조용히 입맞춤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말없이도 통하는 순간들이 많아졌고 서로에게서 자연스러운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은은한 달빛 아래 작지만 따뜻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갔죠. 어느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그와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달빛이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민준과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 거친 얼굴과는 달리 섬세한 감성이 묻어났다. 나는 그가 내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동시에 설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머릿속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민준의 과거는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로 향하는 길에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듯 보였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하는 모습이었다. 서윤 씨, 어제 밤 이야기한 거 좀 더 생각해봤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묵직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실 나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단단한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내게 솔직해진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든 저는 당신 편이에요. 내 말에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긴장감과 함께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며 왜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하는 걸까? 어느 저녁, 나는 우연히 민준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지만 그날 밤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민준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둘 사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준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 누군가와 어둠 속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본 그때부터 내 마음속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왜 하필 그 순간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며칠 뒤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민준과 나 사이에 뭔가 큰 균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민준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다정함이 나를 붙잡았어요. 어느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민준 씨, 그날 밤에 뭐 하고 있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건 내 가족과 관련된 일이야? 오래된 일이라 말하기 어려워 그의 눈동자는 어두웠고 말끝은 흐려졌어요. 나는 그의 고통을 느꼈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는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묘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의 비밀이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운 듯 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그에게 다가가려 애썼어요. 민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에는 다시금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죠. 과연 그 비밀이 우리를 이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줄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민준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모든 걸 견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의 비밀이 밝혀질 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갑자기 집 앞마당에서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서윤 씨, 같이 좀 걸을래요? 나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주변은 가을 햇살에 물든 나무들로 가득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걷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꺼내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준 씨, 무슨 일이 있나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면서도 아련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오기 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숨으러 온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일인지 말해줘요. 제가 함께 할게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거의 가족과 얽힌 복잡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겪은 상처들.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아픔을 내게 털어놓았다.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민준의 과거를 아는 몇몇 이들은 조심스레 거리를 두려 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면서도
우리의 관계가 이 작은 마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민준 씨, 당신이 숨긴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조심해라.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앞으로 닥칠 폭풍을 감지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민준의 과거가 우리를 갈라놓을지 아니면 더 강하게 묶을지 그 결말은 아직 알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은 무거운 정적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전화기의 차가운 울림이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껏 감춰온 비밀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미는 달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싸움에 대비한 결의와 동시에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다르게 더욱 무겁고 굳은 표정으로 학교로 나섰다.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 무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조심스레 그를 마주했다. 민준 씨, 이젠 함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다. 서윤 씨,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내 가족과 관련된 위험한 일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함께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내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도 걱정과 두려움이 감돌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둘 다 얼어붙었고 민주는 재빨리 커튼을 젖혀 밖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 주변에는 알 수 없는 기척과 소리가 이어졌다. 문틈에 낯선 쪽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것엔 경고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그 말은 우리를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 민준의 과거와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 같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점점 긴박해지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질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날 밤, 달빛도 숨죽인 듯 고요한 마을에선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우리 둘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준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미래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가 숨겨온 비밀과 마주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농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를 따라갔고 길을 걷는 내내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민준 씨, 왜 이렇게 서두르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들판을 지나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농장에 도착하자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서윤 씨, 나와 함께 이 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야? 옛 가족의 원한과 마을의 오래된 비밀이 얽혀 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나는 더욱 단단히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때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낯선 이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경계심이 번졌다. 누군가 옵니다. 이젠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어 나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의 곁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속삭였다. 서윤 씨,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다가오는 위협을 함께 맞설 결심을 굳혔다. 이 작은 마을, 이 땅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과연 민준의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과 고통을 가져다 줄까? 그리고 나는 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낯선 차가 다가오며 먼지 자욱한 길 위를 천천히 굴러왔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고 그가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서윤 씨, 이제 숨을 곳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과 관련된 옛 원한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긴장감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잘 알려진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민주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나를 가리키듯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달았다. 민준 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싸워야 해요. 이 마을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결의에 나도 마음이 다잡혔다. 우리가 맞서야 할 싸움은 단순한 마을 갈등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감정과 비밀들이 얽혀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나는 농장 한가운데에서 불빛을 켜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거친 겉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동자가 우리를 응시했고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준과 내가 마주할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사랑과 진실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어둠이 짙어진 농장 한가운데 민준과 나는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서윤 씨, 이 땅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뿌리와 역사가 담긴 곳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결코 쉽게 풀리지 않을 비밀들을 품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그가 겪어온 고통과 책임감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의 얼굴은 달빛에 반사되어 더욱 깊고 진지하게 보였다. 햇볕 아래서 보았던 거친 남자의 모습과는 달리 밤의 그 모습은 한결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의 손길은 차갑지만 온기가 느껴졌고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그의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떨림과 설렘이 함께 자리 잡았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깜빡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민주는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고 나도 본능적으로 그의 뒤에 바짝 다가섰다. 조심해요. 서윤 씨,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닥칠 시련들에 맞설 준비를 했다. 과연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질 일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민준의 숨겨진 과거는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운명적인 사랑과 비밀의 무게를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보세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저녁, 민준과 나는 마을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곳은 평소 민준이 자주 찾던 곳이었고 나는 그의 세계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에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묵직한 워커부츠는 그의 투박한 성격을 닮아 있었다. 내 옷차림은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살짝 굽이 있는 구두였다. 그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내 가족에게 닥친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치명적이에요. 민주는 낮고 무겁게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 이겨냅시다. 당신과 나는 운명 같아요. 그의 눈빛에선 감춰진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민주는 즉시 긴장했고 나는 그를 지키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 남자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민준 씨, 과거를 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우리를 겨누었다. 나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나도요. 민준 씨 함께 걸어가요.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마을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이 사랑과 비밀의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야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밝혀질 진실을 함께 기다려주세요.